제가 한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서 최초로 얘기하는데 이 출고 날짜가 밀렸어요. 대표적인 플래그십 SUV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비교 시리즈를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끝판왕의 SUV,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1억 원대의 독일 SUV들,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비교 시리즈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싶었던, 한번 좀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비교 시리즈입니다. 플래그십 SUV 비교인데요. 뭐 플래그십 SUV 비교라고 한다면 뭐 컬리넌, 벤테이가, 뭐 우루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넘사벽의 플래그십 SUV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래그십 SUV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거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끝판왕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7인승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대 준비한 거는 바로 제네시스의 GV80 3.5 6인승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대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이거 완전히 비교 대상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뭐 팰리세이드도 가솔린 모델이랑 뭐 6인승 VIP 모델을 가지고 왔었어야 됐고, 반대로 만약에 이 2.2 디젤과 비교를 한다면 제네시스도 3.0 7인승 디젤 모델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죠. 하지만 이번 비교 시리즈는 조금 독특하게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각 모델에서 인기가 조금 있고 대중적이고 최신으로 나온 그런 모델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냐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이 가장 딱 사야 되는 차죠?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아빠들이 드림카로 꼽는 플래그십 SUV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팰리세이드는 디젤 라인업의 7인승이 생각보다 가장 인기가 많고요. 반대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업이 세 가지가 있죠. 2.5, 뭐 3.5, 뭐 3.0 디젤이 있지만 요번에 출시했던 3.5 6인승의 GV80의 색깔과 어찌 보면 가장 맞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GV80도 가족들과 함께 타는 럭셔리 플래그십 SUV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GV80을 선택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럭셔리한 옵션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샀을 때 팰리세이드의 장단점, 그리고 여유가 됐을 때 GV80 구매했을 때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두 대를 한번 이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모델이고요. 썬루프와 4륜구동 옵션만 딱 추가한 가장 알짜배기, 그냥 딱 이 정도로만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알짜배기 옵션만 들어간 차량으로 5,185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딱 진짜 알찬 구성으로 맞춰놓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GV80 3.5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됐거든요. 6인승 모델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그냥 풀옵션이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거의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9,030만 원의 금액을 줘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를 한 대 사고 거진 뭐 그랜저 한 대 더 더해야지만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넘사벽인 차죠. 이 두 대에게 비교하는 분들, 그러니까 두 대를 좀 살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차량 다 정말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차고요. 정말 인기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표적인 차입니다. 요즘에 뭐 반도체 대란이라서 엄청 사기 힘든 거 알죠? 이 두 차량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팰리세이드가 원래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대기 기간이 좀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제가 한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좀 알아보니까 그 나랑 뻥튀기 형이 이 팰리세이드 이제 페이스리프트 곧 나온다 막 나온다 이랬더니 이 계약하셨던 분들 중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니까 이 계약을 취소한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왔다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마 여기서 최초로 얘기하는데 이 출고 날짜가 밀렸어요. 내년 6월에 지금 출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진 반년 정도로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난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차 살 때 중요한 것도 뭐예요? 금액. 차 금액이에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차 살 때 개별 소비세를 지금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벌써 끝이 나야 되고 아니면 올해 말에 끝나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내년 중순까지 이 개별 소비세 할인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바로 이 팰리세이드를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개별 소비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뭐 6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해도 6월에 이걸 딱 출시하면서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짧게는 1, 2주 막 길면은 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출고를 하고요. 계약이 좀만 늦었다 그러면 한 달, 뭐 2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받기에는 쉽지 않죠. 개별 소비세 할인되는 폭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200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요 금액을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가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 계약을 놓고 기다리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 사이면 신차를 받을 수가 있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9주에서 10주 정도를 기다리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이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데 굳이 이전 세대 모델을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진짜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 차의 성향을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는 차,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답니다. 자동차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어찌 보면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막 연식이 중요하다, 막 연식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동차도 이게 신차가 처음 출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타 테스트라는 말을 사실 전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게 쌓입니다. 원래 이 차가 출시하기 전에 연구원분들이나 차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막 오랜 주행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연습할 때랑 일상생활에 타고 다닐 때랑 좀 다르잖아요.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장고장이라든지 오류나 이런 좀 불편한 거를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를 정리해서 연식 변경을 할 때 추가됐던 그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될 때도 있고요. 잘 고장나는 부품을 이렇게 바꿔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타고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차를 타고 싶다 이렇게 나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굉장히 뭐 신경 쓰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관심 있는 차 마지막 연식에 차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차가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오류나 이런 불편한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팰리세이드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불편한 것들을 모두 그냥 고쳐가지고 가장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팰리세이드가 어떤 용도라 그랬죠?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고장도 없어야 되고 만족도도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마지막 연식의 팰리세이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물론 신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페이스리프트 된 팰리세이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거의 6개월 기다려야 되고 200만 원 더 비싸게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가장 완성도 높은 팰리세이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저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차를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신차가 나오자마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불편한 점도 많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신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오류나 이런 잔고장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자, GV80. 이건 진짜 애증의 차죠. 이거 솔직히 파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냐? 애증의 차는 G80이고 요거는 아련한 추억. 흰 색깔에 야 진짜 이뻤었는데 3.0 디젤, 지금도 뭐 없어서 못 파는 차죠. 근데 요거 이 G80이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 때문에 그냥 좀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행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GV80에는 3.5를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전 의외였어요. 그냥 2.5나 아니면은 3.0 디젤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3.5도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이런 플래그십 SUV는 대배기량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연비 나와 보면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자, 일단 외관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팰리세이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어요? 디자인들도 예쁘고 왜 많은 분들이 이 팰리세이드를 좋아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 얇은 헤드램프와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은 약간 웅장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고요. 이런 데일라이트의 라인들은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 팰리세이드가 아깝지 않죠. 반대로 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고급차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죠? 크롬 많이 들어간다 했죠? 이 팰리세이드는 플래그십 SUV긴 하지만 럭셔리 SUV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반무광 실버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조금 더 샤프하고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제네시스 GV80 뭐예요? 럭셔리 SUV잖아요. 그래서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이쪽 부분도 크롬으로 들어가고요. 손잡이 역시도 크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제네시스 마크가 바닥에 들어오죠. 반대로 팰리세이드 보세요. 크롬이진 것 같지만 크롬이 아닌 약간 그 반무광의 실버 트림이 들어가죠. 이 하단부도 크롬은 아니에요. 크롬이 아니라 약간 실버로 포인트가 돼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고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이 차량도 다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둘 다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고 GV80은 22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3.5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약간 골드 색깔, 로즈 골드의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 뭐 거의 2배 이상 금액은 차이 나는 거라서 뭐 이해하죠. 자, 근데 둘 다 예쁘긴 한데 이 후면부도 딱 느낌이 있죠. 팰리세이드는 단단한 느낌, 제네시스는 우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차이라고 하면은 이 후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그냥 평평하게 조금 그냥 볼록하게 마무리했던 것과 달리 GV80의 이 리어 부분은 볼록하게 엣지 스포일러처럼 볼륨감을 조금 더 준 거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예전에 GV80 처음에 차 받을 때 아마 다들 비슷할 텐데 요 보통 이쪽에 트렁크 연원 버튼 있잖아요. 근데 GV80은 이쪽에 있습니다. 요게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고요.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열 시트가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어떨까요? 팰리세이드는 7인승 모델이거든요. 트렁크 연원 버튼이 이쪽 밑에, 팰리세이드 레터링 밑에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팰리세이드 7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3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동으로 시트를 접고 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2열 시트가 간섭이 있으면 3열 시트가 이렇게 접히지 않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요. 2열 시트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열 시트를 누르면 풀 폴딩이 됩니다. 요즘에 요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밑에 하단부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소화기가 하나 이 밑에 들어가 있죠. 요즘에 워낙 그 차박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 지금 뚫려 있는데 이렇게 홈에 이제 소켓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쭉 매트리스 까는 분들이 있는데 전 차박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는 내리는 거는 버튼을 통해서 약간 반자동으로 이렇게 팍 접히는데 필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수동으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통로가 안 뚫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타는데 사실 저는 이거 제가 이제 GV80 때 7인승 모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좀 불편해요. 자, 그리고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LED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중앙으로 지금 LED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2열 그리고 맨 앞에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GV80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부분에는 이게 좌우로 LED 등이 있어서 조금 더 트렁크 쪽에서는 GV80이 밝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3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가 폴딩이 되죠. 좀 더 내려가는 게 얘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비싸서 그런가? 그리고 얘는 2열 간섭이 없어요. 아, 2열 간섭이 있으면 2열을 앞으로 당겨져 있어요. 와, 세균배 잘하네.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아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열에 이제 간섭, 그러니까 3열에 폴딩을 할 때 2열에 간섭이 있으면 다시 시트가 이렇게 뒤로 왔잖아요. 하지만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만약에 간섭이 있다 그러면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지금 보면은 2열 시트를 뒤로 좀 쭉 당겨놔서 팰리세이드와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죠? 2열이 접혀 있어도 3열이 만약에 폴딩이 되면 2열 시트가 원상복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당겨지는 거죠. 이게 접힐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리고 보이죠? 다시 뒤로 갑니다. 역시 4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괜한 게 아니에요. 럭셔리 SUV잖아요. 이런 거 어디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폴딩을 했을 때 이 위에 부분에 짐을 싣다 보면 이게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러기지 스크린이에요.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러기지 스크린을 내가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트렁크 밑에 부분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자키나 그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쪽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 물품들 있잖아요. 물품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쪽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는 걸 방지하고 여기 안에 쏙 맞기 때문에 그냥 딱 이음새가 딱 맞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괜히 럭셔리 차가 아니라 이런 작은 마감부터 생각보다 차이가 큰 거죠. 뭐야 한정이. 1열은 간섭이 있어요. 2열과 1열. 맞아요. 너도 기억도 좋다. 공부 많이 했구나. 지금 이 3열은 2열이 만약에 좀 앞으로 이렇게 가서 간섭이 있어도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1열에 간섭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모니터. 2열의 모니터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조금 뭔가 데미지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 운전석이나 조석을 뒤로 좀 당겨 놓으면은 이 시트가 살짝 간섭이 생겨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뒤에 폴딩이 안 되네. 이 정도로 살짝 위에 올라와 있고, 이 암레스트 때문에 약간 그 차박은 힘들겠다. 자, 그럼 2열에 간섭이 생기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또 말보다는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낫잖아요. 조수석을 조금 이렇게 뒤로 당겨봤고요. 2열 시트가 접어지는데 여기 지금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은 따로 조절이 되지 않고 보이는 것처럼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흠이 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열은 다 넓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GV80이나 팰리세이드 둘 다 넓고요. 저는 모니터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모니터가 있잖아요. 팰리세이드가 오히려 이 모니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 그건 의외였어요. 이 제네시스보다는 팰리세이드 VIP 모델이 조금 더 활용도가 많더라고요. 뭐 미러링이라든지 다양한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열은 사실 더 럭셔리하죠. 사실 웬만하면 뭐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얘랑 다 독립이 돼 있고, 뭐 컵홀더도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무선 충전기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 3열 때문이에요. 그래, 3열 때문에. 여기 보이면 3열을 살 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통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열 시트가 없는 5인승 모델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7인승 모델과 6인승 모델이 3열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시트를 앞으로 접어야지만 3열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6인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당겨야지만 3열에 탈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3열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 GV80 3열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모시고 삼척 좀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3열 한번 타고 싶다고 여기 태워드렸다가 가는 내내 혼났어요. 이렇게 좁은 차 타고 가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거죠. 근데 그나마 뭐 컵홀더나 뭐 송풍기나 뭐 있을 만한 거 다 있지만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인승 팰리세이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소재는 제네시스 GV80이 조금 좋긴 한데요. 이런 뭐 수납 공간도 차이가 있죠. 이 시트 뒤에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 가죽 느낌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냈는데요.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게 좀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늘어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짐을 좀 넣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GV80은 좀 쫀쫀해요. 이게 많이 안 늘어나서 많은 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뭐 많은 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마는 지갑이랑 핸드폰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넓게 들어가잖아. GV80은 조금 답답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뒷좌석 커튼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GV80은 전동 뒷좌석 커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제가 이제 뒤로 최대한 이렇게 당기고 등받이도 이렇게 좀 뒤로 눕혀놨는데, 3열 시트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여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을 사용했을 때 이 통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얘도 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당기면은 얘는 좀 탈만해요. 왜냐면 이 차 크기만 보고 야 팰리세이드랑 GB80이랑 3열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레그룸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 헤드룸을 넘사벽이야. 아까 GB80 할 때가 어땠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여기가 지금 안에가 쑥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으면 답답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이는 것처럼 그냥 수납 공간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도 이 GV80보다 팰리세이드가 이 3열 등받이가 조금 더 뒤로 가요. 그러니까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저는 이 팰리세이드 예전에 시승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 차라는 게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패밀리카로 이 차가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그 패밀리카의 용도로 얼마만큼 좋은지에 따라서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싼 금액은 아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생각보다 저는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특히 2.2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생각보다 훌륭하고요.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 부분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주행도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다는 게 굉장히 막 물렁물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정선을 딱 잘 잡아주는 느낌? SUV가 좀 전고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우면 살짝 멀미나요. 요건 아마 SUV 좀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느낄 텐데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나마 괜찮다고 해도 이 2열과 3열을 탔을 때 약간 그 멀미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막 멀미가 난다든지 뭔가 이질감이 드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살짝 그 노면의 충격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타협을 본 거죠. 그래서 패밀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적정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나름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야 이거 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거 그냥 하고 할 말 없어서 막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요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적절한 선을 찾아가지고 불편하지도 않고 뭐 약간 너무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고 그냥 탈만한데 이 평가가요. 이게 되게 쉬운 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누구는 좀 더 편한 거 좋아하고 누구는 좀 더 딱딱한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처럼 뭐 취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 느낌은 딱 어떤 분이 타도 편한데? 괜찮은데 딱 요런 느낌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엄청 편한 것도 아니고 엄청 스포티한 것도 아니고 엄청 딱딱한 것도 아니고 요런 그 적정선을 좀 잘 찾아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연비도 훌륭하고 가족들과 타기 이만한 차가 사실 없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 네, 이게 두 대를 타고 비교하기가 약간 좀 죄송스러워요. 타보니까 어때? 제네시스 짱!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많은 차를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가장 좋아하는 그 포지션과 세팅을 제네시스에서 기가 막히게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일차 타면은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 받잖아요. 근데 그게 고속주행이나 이런 코너를 만났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엄청 고속도로에서 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런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적정한 한 100km, 110km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막 달릴 때는 제네시스 딱 요 정도 세팅이면 되게 편해요. 특히 이 GV80이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탔던 이유가 SUV를 맨 처음 탄 게 이 차예요. 타면서 와 이거 뭐야? SUV가 이렇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 랜드로버 옛날에 보그 탔을 때 멀미 너무 나는 거예요. 에어서스가 들어가고 진짜 막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SUV를 기존에 좀 타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되게 부드럽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포르쉐 카이엔 이전 세대 거, 요번 거 말고 이전 세대 거랑 보그를 탔을 때 탈 때마다 저랑 와이프랑 이거 멀미 난다, 이거 좀 머리 아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GV80 처음 타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세팅도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선 적당히 차를 좀 풀어주는 것 같고 노면이 좀 괜찮은 곳에선 차가 좀 롤링 같은 거나 흔들림 없이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팰리세이드랑 이 주행에 있어서 비교할 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연비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모드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 뚜렷해요. 그치? 오, 잘한다.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모드를 바꿔도 이렇게 뭔가 확 바뀌는 느낌이 안 들거든?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해. 나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차를 탈 때요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드에 대한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제 차 좀 탄다 이거네. 돈이 없어서 차를 좀 안 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이 모드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좀 뚜렷한 게 되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보렉은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2.2 같은 디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금 덜하고 요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속에서 그 악셀에 봤을 때 조금 터브렉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어휴 이게 리터당 5km 찍혔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플래그십 SUV의 대표적인 두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아빠들의 드림카로 손꼽히는 플래그십 SUV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럭셔리의 대명사 누구나 드림카로 생각하고 있는 제네시스 GV80을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이 차는 요게 매력이구나, 가격 대비 팰리세이드 생각보다 괜찮네, 역시 제네시스 GV80은 가격만큼 그런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는 이 팰리세이드는 확실히 패밀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는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도 넓고 연비도 괜찮고 디자인도 좋고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기다렸다가 신차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페리 나오는 모델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이 팰리세이드 이전 모델, 이게 옛날에는 기다리는 게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페리 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가솔린은 4주에서 6주, 디젤은 9주에서 10주 정도로 좀 출고 기간이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게 페리가 나온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장담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팰리세이드를 개별 소비세 적용을 받아서 싸게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5 6인승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3열을 꼭 사용한다 그러면 6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딱 5인승 모델의 3.0 디젤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탄다는 가정하에는 진짜 그냥 흰색에 파퓰러 패키지 딱 하나 넣고 5인승 요게 정답이에요. 3.0 디젤 아니면 2.5 가솔린, 3.5 6인승의 풀옵션이면 진짜 이거는 그냥 럭셔리 SUV의 끝판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매력적인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다음번에도 매력적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이 저쪽으로 왔다. 리뷰하는데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신경 쓰이네요. 야옹이가, 야옹아 너무 새끼다.